1월 3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는요, 대한민국 정책을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정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쫙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네, 잘 저도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무척 감사드리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밀리고 밀려있던 민생법안 90건이 어제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예. 주로 어떤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보면 우리 이제 과학기술 R&D 부분에는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자라고 네. 하는 제도 개선. 왜냐하면 이제 R&D 파트가 뭐 윤석열 정부 때 고통도 당하기도 했지만 네. 그 예타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된 R&D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R&D라고 하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성공이 가능한 것만 R&D를 해라라고 그렇죠. 하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예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예타에 그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하자. 요즘같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담은 법안 그리고 그 진화위법, 진화위법 이미 2기가 이미 이제 완료가 되어서 이거 이제 뭐 임기가 끝이 나가지고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연장해서 3기 출범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보훈 가족들, 우리 이제 보훈들을 위한 지금은 보훈 가족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뭐 보훈병원 몇 개가 딱 지정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 새벽에 일어나셔서 막 거기 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하철 타고 2시간씩 가야 돼요. 예, 그것을 저희가 이제 국가가 지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병원으로 확대 지정을 해서 연관병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좀 가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도대체 왜 안 해주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설마 이런 것도 필리버스터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국민의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필리버스터를. 그리고 반도체법도 어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법 그리고 뭐 산업안전보건법 할 거 없이 어제는 진짜 우리가 그 민생법안으로 그동안 목 놓아서 울고불고 했었던 것 중에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한 90여 개 정도를 통과를 시켜줬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 85개. 그것도 저희가 2월 5일 본회의가 한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는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2월 5일 날 최소한 지금 본회의 계류되어 있는 남아 있는 것들은 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제 본회의 끝내자마자 이제 원내 지도부하고는 다시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계속 좀 어떻게 다시 해서 또 시작을 다시 해서 남아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 둘러보니까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어제 핑크색 그렇습니다. 저 뭐죠 그 설거지할 때 입으신 에이프런 이렇게 하시고 막 정말 환호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야 저게 이렇게 힘들었나? 이제 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일환으로 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드러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여러 조치들 특히 예를 들어서 식수 인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들도 좀 마련하고 해서 너무 과도한 흔히 말하는 노동이 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방식을 좀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기뻐하셨고 어제 저희 방청석에 그 학교급식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제 진화위 위원님들 뭐 할 거 없이 다 많이 오셔가지고 해당 법안 통과되고 나서 고맙습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울컥하셨겠어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법안을 해놓고도 이걸 왜 안 해줘가지고 더라고요. 참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씩 빠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입법 속도가 느린 것이냐.
요새 계속 속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없다. 어제 그 참모들과 함께한 대수비 회의에서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밤에 잠이 안 온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자. 그러니까요. 하루를 이틀처럼 예. 쓰자. 참모들이 네. 참 네. 안 되는 거 큰 거 잡고 시간 예, 끌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되는 거 잔잔한 거. 예. 그래서 그 작은 것. 했어요. 예. 흩어진 콩을 줍는 거다. 그렇죠. 그게 하나하나 줍는 것이 뭐지라고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막 줍다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쌓이는 거다. 예.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국민들은 체감을 결국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니까. 그 소확행 공학도 좀 예, 찾아봐라. 다시 한번 좀 찾아보자. 예.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진짜 절절함이 느껴져요. 예. 정말 이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건가. 중요한 건 국회 시간이 너무 느리다. 네.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저희가 내려고 그래서 최대한 예.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정책위 회의하면 우리 정조위원장님들, 그러니까 상임위 간사님들한테 계속 저도 이렇게 약간 쪼듯이 이렇게 푸닥거리라고 푸닥거리. 푸닥거리를 이거 빨리 해주시고 저거 빨리 해주시고 막 예. 이제 이 얘기하는 예. 게 거의 뭐 상설화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고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여서 그럼요. 예, 예. 논의하는데 그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시고 그 제가 이제 그 이런 부탁은 드렸어요.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 당 중점 법안 내지는 중점 과제라고 해서 이렇게 쭉 쌓아놓은 게 있고 네. 정부의 중점 과제가 있는데 네. 당의 중점 과제는 좀 후순위로 내리고 정부가 해달라고 하는 중점 과제를 제일 위로 올려라. 네. 그 순서를 바꿔라. 그리고 예. 하다 보면 우리 거 해야 되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 한두 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논의해 주세요라고 예.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좀 최소화하고 어쨌든 정부가 지금 급합니다라고 하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네. 그 순서를 좀 바꿔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 정부도 그 이제 재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빨리 내용을 좀 가지고 와라. 필요한 게 뭔지 예. 빨리 가지고 와라라고 예. 하는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예.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 속도를 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겠지만 네. 국회가 이제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좀 예. 늦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지만 최대한 그걸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최대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시니까 그게 이 이제 협상을 안 되면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예. 열심히 했는데 필리버스터 걸리면 이게 이제 더 늦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 가능하면 모르는 척이라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거 통과를 시키자라고 해서 야당에 그 정도라도 메시지를 네. 좀 나오게끔 해서 반대는 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는 걸지 않도록 네. 하려고 하고 있죠. 그나마 어제 국회법이 좀 개정이 예. 되어서 예. 필버를 이제 의장단만 의장단만 이제 좀 사회 보는 예, 사회를 보시는 분들을 이제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돌아가면서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루에 한 건이어서요. 예, 하루에 한 건이어서 네.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필버를 안 하는 게 예, 좋죠. 하루에 한 그렇군요. 건 해봐야 한 달 내내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30건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시간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네. 됐어요.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제부터 술렁술렁 어떤 공급안이 나오느냐 했더니 오늘 아침 보니까 영끌 그러니까 뭐 경마장 뭐 등등 해서 6만 호 공급안을 네,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대체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짜 동네마다 아주 그냥 꼼꼼하게 다 찾았더라고요. 네, 찾고 아직 유휴지는 또 없나? 정말 콩 줍듯이 다 예. 주워가지고. 아직 검토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뭐 이걸 이제 다음 이제 향후부터는 또 무슨 추가적인 대책으로 내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여기 공공주택지구 여기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쭉 예. 계속 지자체와 협상이 끝나는 대로 예. 추가적인 발표를 좀 이렇게 해나가고 아. 최종 우리가 이제 그 대상에는 관리는 하겠지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약간 대형이라고 네. 할 만한 것들이 어. 들어가서 뭐 그렇게 발표를 3,000호, 좀 뭐 1,500호, 1,800호 막 동네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전부 예 우리 동네는 어딘가 이렇게 제가 찾아봐야 이제 될 것- 계속 정부에도 얘기했던 게 지자체별로 예. 공급 가능 숫자. 그 다음에
분양 언제, 착공 언제 뭐 이런 것까지를 해서 예.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담당을 정하자. 담당을 예. 정해서 그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행정 조치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막혀서 진행이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하도록 좀 하자라고 하는 걸 계속 정부에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LH공사 사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사장 선임되고 나면 지금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컨트롤 타워가 결국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지금은 어쨌든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서 네.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부동산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동안 이게 잘 안 됐던 게 예. 이제 국토부가 대상지는 확보를 했는데 이게 예. 보면 이 부처에서 안 되고요, 저 부처에서 안 예. 되고요,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어서 결국은 지지부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다 처리를 걸러내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물량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 간의 협의는 다 끝이 난 것들이라고 보시면 오늘 됩니다. 보니까 뭐 서울시에서 왜 협의 안 했냐 뭐 이런 비토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의 물밑으로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급 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예. 것이죠.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에 예. 우리는 충분히 지금 가능한데 조금 더 하자라고 하는 거였었고 서울시는 그러면 기반 시설 부분하고 뭐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했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 문제는 저희가 서울교육청하고 네. 직접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간 것 중에 하나 이제 캠프킴 예. 용산공원 끄트머리 네, 쪽에 네, 네. 있는 거기에 들어갔고 저희는 이제 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완전히 메시지로는 확실하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예. 그런 게 뭐냐면 용산공원 부지 같은 거 이런 거인 거예요. 예. 용산공원 부지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라고 하죠. 뉴욕 중앙공원. 예. 그거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 용산공원의 부지 자체가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용산공원은 약간 보면 용산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주택들이 약간 우리 내공원 우리 공원처럼 약간 사유화되는 것처럼 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좋은 공원 그리고 용산공원은 이게 이제 미군이 사용했던 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인수학. 받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곳에도 서민들을 위한 꽤나 괜찮은 주택의 공급들을 공원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흐리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서울숲 앞에 엄청나게 큰 무슨 민간 분양을 통해서 엄청난 아파트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건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아주 이제 그분들을 위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원인 것처럼 부자들의 정원. 그걸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런 것들도 민간에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싶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임대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청년과 그 신혼부부 특히 이제 역세권에 이게 보니까 다 역세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그다음에 뭐 저 강북 뭐 다 해서 뭐 중앙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그렇고요. 이 역세권에 좋은 아파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임대 아파트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후진데 지하철에서 제일 먼데 그리고 아파트는 정말 뭐 그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어느 정도 공급한다만 되어 있고 거기에 임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상반기 중에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주거복지 로드맵. 이거 뉴스네요. 그래서 언제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대개 상반기로 잡고 있거든요.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늦으면 6월까지. 지방선거 전에.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예.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예. 전체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예. 그 지난번에 이제 97 대책으로 나온 게 135만 호에서 이번에 이제 6만 호가 들어가니까 140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예. 있어서는 공공은 얼마나 예. 또 공공에서도 공공 분양은 얼마, 예. 임대는 얼마 이런 예. 게 들어가는 거고요. 민간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 여기에 역시 임대 물량 이런 예. 것들이 표가 그렇죠. 나게 예.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 주택이 공급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예. 만들어질 것이다. 상반기 봅니다. 안에 주거복지 상반기 안에 예, 로드맵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해야 이게 좀 같이 좀 더불어 사는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네. 이 심각한 그 양극화 시대에 코스피가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이제 뭐 물가나 민생이나 나한테는 무슨 그렇죠. 예. 네. 뭐 잡기 어려운 그런 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18분이어서 어머. 제가 이것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애도 정국이고 해서 저희가 잘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이번 주 내내 논의가 없는 걸로 아는데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 이진욱 교수님께서 아주대 네. 로스쿨로 다시 돌아가기로 네네.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그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진욱 그 비서관께서 그만둔 사유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언급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다만 이제 검찰개혁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고 입법 예고 기간이 26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하고 만약에 수정 입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 날짜로 바로 수정 입법 예고를 하게 되는데 예. 정부는 지금 수정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마 지금 입법 예고한 안을 제 생각에는 2월 초쯤에 그냥 국회로 제출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안을요? 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상임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국회 대통령께서 국회가 수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 이 안을 가지고 수기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차 공청회 그리고 2차 저희 당내 의원총회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이렇게 합치가 되는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수정이 돼야 되겠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지금 이제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원화 체제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수청의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화 체제로 가고 다만 우리가 연구원도 보면은 그냥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그렇죠. 이렇게 되듯이 이제 수사관도 법률 담당 수사관, 법률 수사관, 무슨 수사관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원화 체제를 하고 명칭을 앞에 뭐를 담당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조정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원님들 얘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크게 반대 없이 수사관은 수사관인데 검찰에서 온 사람들은 법률 수사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경찰 수사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전문 수사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것도 약간 좀 신분을 좀 이렇게 표식하는 차원 되지 않을까요? 수사관이면 수사관이고 이런 거잖아요. 행정관, 선임행정관 이렇게 쭉 비서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타이틀은 모르겠지만 앞에 법을 꼭 붙여야만 하느냐. 여하튼 그래서 그건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논의를 해보는데 지금처럼 아예 이원화의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일원화로 놓고
그냥 수사관은 다 수사관. 수사관이고 그래서 앞에.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게 예. 아니면 저는 나중에는 결국 직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가 있고 팀이 있고 부가 있고 국이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앞에 예. 그 타이틀을 쓰거든요. 그렇죠. 뭘 붙이죠. 예. 예. 뭐 부장님, 과장님, 뭐 맞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예. 되는 거여서 예. 사실은 그 직급 체제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명칭이 붙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드는데 뭐 그 저희가 이제 정부 얘기는 조금 그 당의 의견은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를 하고 대신에 일원화를 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은 정부의 의견을 조금 우리가 좀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이원화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일원화를 시키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있고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장의 자격 문제 이런 것들도 예.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 뭐 15년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법률 담당 수사관으로 뭐 네. 15년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수사 경력 수사 15년 경력으로. 이상 되거나 또는 이제 변호사 자격 15년 예. 이상 되거나 하는 것으로 완전히 열어서 네. 이것은 수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수사 네, 경력이 네. 있거나 또는 법률적 지식이 있거나 예. 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게끔 연다든지 하는 예. 방식으로 예.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논의를. 당의 의견으로 해서 네, 네, 정리를 네. 하고요. 음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 공소청 결국 이제 검사라고 예, 하는 예.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검사는 탄핵으로만 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일반 고위 공무원 우리가 이제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예.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예.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근데 지금 검사징계법은 너무 어렵게 되어 예. 있어서 거의 뭐 못해요. 불가능하게 예. 되어 있어서 약간 그 징계와 관련한 부분들이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소청 법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정부에서 법안이 넘어오고 나면 저희가 이제 논의 과정에서 재정법이고 하기 때문에 네. 재정법은 숙려 기간이 20일이에요. 예. 예, 예. 일단 그래서 그 숙려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아, 우리 예. 안에 수기한 내용과 네. 또 정부가 생각하는 내용을 통해서 음흠. 조절을 하고 하고. 그걸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공소청 안에 뭐 검찰총장을 두고 뭐 네네. 검사로 명칭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 조정이 됩니까? 그건 저는 뭐 대통령님께서도 공소관이냐 말씀을 뭐 이렇게. 예. 하셨는데 이제 검사라는 단어 예. 내지는 검찰총장 뭐 이런 예, 단어가 예. 그 헌법상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서 그거를 괜히 이제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할까 봐요. 그렇게 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개헌을 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일부러 그렇게 그 위헌의 소지를 만들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예.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빠르게 개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안 수사권. 그건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그건 조금 시간이 있다. 예. 라고 하셨고 네. 이제 당에서는 보안 수사는 원칙적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입장. 예, 입장이고 예. 다만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제한적인 상황이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작동이 되게 하려면 그럼 보안수사 요구권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한 것이 동작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안 네. 되고 나면 이게 문제가 결국 생기는 거니까 예, 어딘가에서 예, 예. 기소 단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단위로 짧은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한 것인지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는 거라도 네, 네.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예. 어쨌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한적으로 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원칙이 형해화되거나 네. 그것이 무너지는 방식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네. 뭐 그 안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제한적인 부분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정부가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네. 부분인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형소법은 조금 뒤에 하는 것으로 일단 설치가 되고 난 뒤에 그 이제 기능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작동되는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치법은 저희가
그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예. 빨리 해 줘야지만이 뭐 어디 건물도 구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예. 돼야 되니까 예. 몇 명이나 올 거냐 이거부터 다 해야 돼서 그거를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 가지고 형사법 검토를 네.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보는데 다만 이제 원칙을 천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수사기소 간다. 그렇죠. 예. 수사기소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예. 반드시 지켜진다. 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예. 아유,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 트럼프발 또 국회에 대한 비난이 나왔어요. 대미 네네. 투자 촉진법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걸 우리가 왜 해주냐라는 네.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저희는 뭐 판단하고 비준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행정적인 약속, 그 MOU 양해각서이고요. 네. 그 보면 마지막에 이 양해각서는 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네. 중지한다라고 하는 의사표명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중지. 예, 중지. 예.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개정할 때는 예. 상호 합의하에 개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도저히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의 배분율 가지고도 이게 여전히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상호가 합의해서 다시 네. 작성하는 것까지도 협상하는 것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이거 양해각서가 만들어질 때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너무 불합리함이 지속되거나 할 경우에는 어느 양국 중에 일방이 이거는 중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예. 비준을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는 예. 조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양쪽이 해지하지 않으면 예. 그냥 이거는 가는 겁니다. 거죠. 예. 예. 그리고 미국도 비준하지 않았고요. 예. 한일 일본도 미일 간에도 뭐 없어요. 서로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네. 계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라. 미국은 예. 지금 다 행정 지침으로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행정 지침으로.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행정 지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근거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시스템이 할 수 다른 있습니다. 나라죠. 시스템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MOU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국내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네, 하는 예, 우리의 예.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국회는 또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제 협상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했지만 네. 이게 사실 반강제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억 달러씩 그렇게 계속 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예. 국회 차원에서 꼼꼼하게 예를 예. 들어서 이게 상당한 부분의 조건이 있고 중간중간에 국회가 조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돼야지만이 불합리한 방식의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비준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그 비준 얘기는 그만 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법안을 잘 만드는 것 그것을 2월 국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시그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가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미 네. 이제 협상하고 그 이후에 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우리 환율 상황을 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처음에는 너무 가치가 절하가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될 게 아닌데라는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네. 우리가 환율 때문에도 사실 지금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됐는데 지금 또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를 또 그렇죠.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 이제
그 격차가 굉장히 좀 심하다 싶으니까 혹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예. 우리 정부가 예.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에 뭔가 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정부 그런 정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시장에 강제적으로 하진 않는데 다만 시장이 스스로가 지금 작동되는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리더십 자체가 예. 굉장히 강하고 예. 그 보기에는 환율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을 때는 그 메시지 하나로도 그렇죠. 시장이 이게 예. 그 막 달러를 샀던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건가? 예. 라고 해가지고 그럼 뭐 내놓지 뭐 이렇게 예. 해서 내놓고 예. 하는 그 자유스러운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데 약간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근데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또 봅니다. 괜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신천지 본부 등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는 소식도 속보가 지금.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데 예. 왜 통일교 특검만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묶어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 묶어서 함께 하자. 예, 예. 근데 뭐 신천지 특검 따로 통일교 특검 따로. 예. 아시겠지만 근데 특검에 지금 파견 네. 수사관 뭐 검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일부러 저러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묶어서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살펴봐야 될 정책들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모시고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정책에 대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또 나오십니다. 예, 취재 편의점 나갔더니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러면 안 나오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정혜 TV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후원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